자, 질문이 꽤 있었죠. 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몇 페이지? 100, 200, 196? 196페이지 질문.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1350번. 1350번. 여러분의 두 분이 얼마니? 마1과 3.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볼게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해가 안 되면 자, 두 분이 마이너스 1과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써보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이꼴 0 2차 방정식 마이너스 1과 3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이꼴 0 합이 얼마니? 2 곱이 얼마니? 마 3 이렇게 되겠지? 이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최고차의 계수는 뭐라고? a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는 0 이렇게.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2a c는 얼마? 마이너스 3a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아니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국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이거니까. 이건 이제 정리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지. 그래서 어떤 두 근을 주면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이꼴 0. 그러면 식이 y는 ax의 제곱이고 b가 뭐냐면 마이너스 2a야. b가 마이너스 2a이고 c는 마이너스 3a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리겠지? 그러면 무슨 값이 나와? 최소값이 나와.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리니까 최대값이 나오겠지. 근데 최소값 나왔대. 최소값. 이거지. x가 얼마야? a가 얼마지? a가 얼마일 때겠어? 마이너스 2a분의 b 1이지? 1.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지? 최소값은 x에다 1 넣으면 돼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그게 마 4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마 4니까 a는 1입니다. a가 1이면 b는 마 2고요. c는 마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질문. 204페이지, 205페이지. 응? 205, 206페이지. 질문 206, 207.
1475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지금 지면은 별도로 있고 옥상이 18m 높이에 있는 건물 위에서 공을 퓨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 선생님 이리 갔으면 여기로 떨어져야죠.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가 무슨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죠. 이 높이를 나타내는 식 H, 하이트, 높이란 약자겠죠. 시간 t에 대해서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10 이렇게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도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지면에서 공을 쏘아 올립니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역시 최고 높이에 도달하겠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과학 시간에는 뭘 또 알아야 되냐면 속도죠. 속도 0입니다. 속도가 0. 그지? 멈췄다가 떨어지는 거지. 속도가 0입니다. 속도가 0이다.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그러면 속도가 0. 자,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올라가는데 8초 걸리면 예를 든 거야. 떨어지는데도 몇 초? 8초 걸려야 돼. 8초. 올라갈 때 위치 에너지,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가 안 변하거든. 에너지가 불변이니까 올라갈 때 8초면 내려올 때도 8초. 이런 경우는 건물 위에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동일한 곳을 찾아야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 0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랑 똑같은 위치가 여기 또 나오거든. 그지? 여기 또 나오잖아. 그래서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18m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자 이 말이야. 높이가 18m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자. 사라지고 사라지고.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이렇게 해서 t는 0초와 몇 초입니까? 6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0초고요. 여기는 몇 초입니까? 6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몇 초? 3초. 내려올 때도 몇 초? 3초. 그래서 최고 높이는 몇 초 후에 도달합니까? 3초 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t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요? 3만 넣어주시면 돼요. 3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저게 최고 높이.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높이가 0이라는 거죠. 높이가 0.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몇 초인가요? 이게 궁금한 거야.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몇 초입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은 높이가 이거죠. 이 높이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높이가 0.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얼마니? 35, 53, 63, 18 92, 63 어떻게 되냐? 안 되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63 안 되는데? 그지? 29 92 안 되는데?
되냐? 안 되냐? 그럼 근형공식 넣어야 되겠다. 안 되면 근형공식. 자,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하면 t가 얘를 든 거야. 마이너스 2하고 8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를 든 거야. 그러면 자, 왜 이렇게 되냐? 땅에 떨어지는 것은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은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형공식 넣어야 되지만 여기서 만약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된다 치면 몇 초? 8초 후에 땅에 떨어져. 그리고 또 하나는 몇 초야? 마이너스 2초야. 마이너스 2초. 여기가 마이너스 2초야.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가 0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2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도 몇 초야? 6초에서 8초까지 몇 초 걸려? 2초. 여기도 몇 초? 2초. 그런 느낌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초가 되는 거야. 여기가 0초니까. 무슨 말 같지? 어? 그래서 운동에는 자유낙하는 두 개 있어요. 그냥 위에서 먼저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지?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 있죠. 위에서 퉁 오는 거 있고 쏘아 올려서 떨어지는 게 있고 건물 위에서 쏘아 올리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고등학교 때 조금 더 가면 이제 어떻게 셀타라는 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발사하는 게 또 있고 조금씩 달라 이제 운동을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높이에서 이쪽으로 발사하는 게 있고 다양하게 나와야 운동에너지.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낙하는 운동에너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런 걸 찾기 때 옥상에서 쏘아리면 나하고 똑같은 위치를 찾는 거예요. 위치가 똑같은 위치 에너지가 똑같게 되는 그 순간의 시간을 찾으면 절반에서 3초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207페이지 질문 했고 208 끝났네? 수고했습니다. 많이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 어디가 제일 어렵냐? 어? 이제 다 기억나냐? 지금 끝났는데 이제 명절 세고 오면 한 바퀴 이제 돌았으니까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우리는 미리 얘기하지만 3학년 되면 있잖아요. 3학년 되면 중3은 중학교 성적을 내가 80점 맞았어. 88점 맞았어. 90점 맞았어. 그 다음에 98점 맞았어. 와, 저는 이번에 100점 맞았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알았어요? 아무 필요 없어. 고등학교 하는데 아무 시잘데없는 점수다 이만. 네? 아무 필요 없는 점수. 내가 인문계를 못 갈 정도야. 그러면 학교 성적이 좀 필요하겠지? 내가 특목고를 가야 돼. 좀 필요해요. 내신 추천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 외고를 간다 그러면 좀 영어가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내기적으로 있죠. 지금 이제 퍼센트를 안 알려주지만 의무교육이라서. 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 그럼 중학교 성적은 아무 필요 없어. 100점 맞든 50점 맞든 아무 상관없다. 등급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3학년 성적이 50%긴 하죠. 그죠? 중1, 2, 3 중에 3학년 성적이 50%인데 내가 그냥 나중에 다 합산해서 보면 70점 맞아도 되고 60점 맞아도 되고 학교에서 배운 수준대로 해도 된다. 지금 수준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뭘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중학교까지 의무니까 무조건 다녀야 돼. 안 다니면 아빠가 벌금 물어. 너희들 잡으러 와. 중학교 안 보내면 잡으러 다닌다고. 막 벌금 물고 그래. 아빠가 심하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 예전에는 안 보내 아이를. 그러면 이게 학대야 학대. 의무교육을 의무잖아. 4대 의무잖아. 큰일 나. 막 잡혀 들어가. 군대 안 가고 똑같아. 근데 지금은 다 보내.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중학교 졸업했어. 그럼 이제 고등학교부터는요. 안 가도 돼. 고등학교 안 가도 된다니까. 그럼 고등학교 안 가고 너 뭐 할래? 너 일단 학교 안 가고 뭐 할 거야? 놀아? 언제까지? 남들 학교 다닐 때 너는 놀아? 계속 집에서 뒹굴뒹굴.
또 교수 놀아? 1년 놀고 2년 놀고 3년 놀고 그 다음 놀고 대학은 못 가겠지? 그냥 못 갈 거 아니야. 고등학교를 가는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갈 거냐 아니면 뭐 특성화 우리 그냥 뭐 전자공고 뭐 이런 데 갈 거냐 아니면 뭐 예체능 어떻게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선택이야. 그때부터는 선택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야. 근데 예체능이라는 게 뭐야? 경쟁률도 세고 힘들고 나와도 하기 힘들고 공고도 마찬가지로 쉽게 갈 수는 있지. 근데 취업이 잘 안 돼. 왜냐면 대우가 안 좋으니까. 뭐 어디 공급 고등학교를 갔는데 뭐 첨단에 있는 첨단 고등학교 전자공고 있거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제어 뭐 이런 정비 이런 거 배웠어. 기술은 좀 빨리 배울 수 있겠지 남들보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실습을 나가. 실습을 해야 돼. 그다음에 저기 전남 곡성에 있는 뭐 조리고등학교 있거든. 전조고등학교, 전남 조리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는 바리스타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제과제빵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 컴퓨터 내리고. 그 실습 나가. 어디 제가 뭐 파리바게트 이런데 실습도 나가고 막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졸업을 한다. 근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뭐 하려고 그래? 대학을 다시 가려고 그래. 그 이유가 뭐겠냐? 너무 억울하니까. 전자공고 나와서 컴퓨터 자동차 공학을 해가지고 진짜로 대학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뽑아주지도 않지만 어느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이렇게 뽑았어. 그래가지고 자동차 정비를 막 배워. 그럼 기술은 있지. 근데 대학교에 가도 자동차 공학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나는 그 기술을 다 해서 배웠는데 그 대학 나온 친구는 졸업하고 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나한테 시킨다고. 걔는 관리직, 나는 생산직. 얼마나 억울해. 걔는 나보다 더 알지도 못해. 나는 기술을 3년 동안 더 했잖아. 근데 걔는 대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야. 대학교 4년 동안 나보다 늦게 배웠지. 비슷하더라도 걔는 이미 뭐가 있어? 자격증이 달라. 대학 나온 사람과 대학 안 나온 사람의 자격증.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해? 나는 계속 일하고 더운 데서 일하고 그 사람은 시키고 월급도 그 사람이 더 많이 받고 관리직이라고. 나는 계약직이고. 왜? 대학을 안 나왔다고. 에이씨 더러워. 대학 갈래. 대학을 가면 갈 수는 있나? 자격증을 따도 걔네들은 고등학교 나오면 5급이 5급, 대학교 나오면 3급부터 3급, 2급, 1급 뭐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달라. 그럼 이제 5급 딴 아이들은 3급을 따고 싶으면 대학을 가야 돼. 근데 대학을 못 가면 경력을 뭐 6년을 하거나 몇 년을 해야 시험 볼 자격을 준단 말이야. 너무 불평등하지 않냐? 근데 그게 맞아. 왜냐면 기술만 배울 거면 사람들이 다 기술만 배우지. 안 그래?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기술만 있는 기술직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고등학교 가서 내가 뭘 하냐, 대학 가서 뭘 하냐를 따져야 되지.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취업하면 되죠. 일단 주요 50개를 떠나서 그냥 기본으로 중소기업까지 해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데서 신규 직원을 뽑잖아. 신입 직원을 뽑으면 서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겠지.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다양하겠지. 회사마다 1차는 서류, 그 다음에 2차 또 뭐 하겠지. 근데 요즘은 이제 주요 10개 대학은 서류를 보고 막 무슨 대학 났어 막 이거 보고 하니까 안 된다, 불평등하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서류를 안 보고 막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서류를 안 보더라도 뭘 봐야 돼? 서류를 안 보더라도 서류를 안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온 대학을 안 보겠다는 건 아니야. 예전에는 서류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나왔고 인적사항에다가 자기 삼촌이 뭐 국토부 장관 막 이런 거 써놓는단 말이야. 국회의원 누구 막.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막 이래. 이게 너무 막 비리잖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고등학교를 어디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갔어. 그러면서 회장이 나 공주인데 얘 뽑아줘 막 이러고 자기 친척 뽑고 불공정하잖아. 인사 비리가 많잖아. 블라인드야 요즘은. 면접도 외모 보고 뽑고 막 그랬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블라인드라고. 근데 그래도 서류를 낼 때 그 지원 조건 있잖아. 지원 조건에 대졸이야. 최소 대졸이라고. 대졸 또는 동등한 이상, 즉 검정고시로 대졸 자격증을 딴 사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대졸이어야 돼. 근데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졸러 가려고 검정고시 보내야 되잖아. 그런 애도 많아. 고등학교 안 다니고. 큰일 납니다, 진짜. 내가 이제 고등학교 간다. 그것도 인문계 간다. 자, 그럼 인문계 가면 내 인서울 하고 싶다. 인서울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화공과를 가거나 아니면 뭐 바이오. 요즘은 이제 공대가 유망하죠. 공대가 유망해요. 왜냐면 반도체부터 해서 AI, 그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대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어떤 직업들은 좀 많이 퇴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특히 뭐 의사, 약사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불쌍한 거죠. 약사는 편의점 알바생이야. 같이 있어, 닭장에 토요일까지. 퇴근도 못하고 6시까지, 아침에 나가서 6시까지.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지. 워라밸이 완전히 그냥 바닥이라니까. 의사도 마찬가지. 돈이 많이 벌 수 있는데 워라밸이 완전 바닥이야. 근데 이제 얘들이 기득권이었거든. 의사들이 기득권이야. 사람 생명을 다루는 기득권들이잖아. 자기들끼리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이 의사도 뭐지? 준 공무원이야. 그잖아. 준 공무원이잖아. 얘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공재란 말이야. 걔네들도. 공공재의 개념이. 군인도 공공재잖아. 공무원도 공공재고.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공공재인데도 자기들이 의사라는 그 엘리트 의식 때문에 자기들이 뭐래? 특권이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걸 뭐 제재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병원 문 닫았고 그러면 환자들 어떻게 해?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게 있었잖아.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해. 의사 수가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의사가 되고 나면 지방에 안 있으려고 그래. 시골 같은 데 안 가려고 그래. 섬 같은 데 안 가려고 그래. 거기 힘들잖아.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식도 거기서 학교 다니기 뭐하니까 다 도시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짱이 막 지방이나 시골에 이런 데는 의사가 없는 거야. 병원도 없고. 그 사람들이 아프면 육지로 나와야 돼. 도시로 나와야 돼. 근데 거기서 막 그 긴박한 병이 걸리잖아. 그럼 죽는 거야.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임산부들이 해마다 10명 이상씩 죽었어. 서울오다가. 임산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거기가. 그런 게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게 의료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의사 수를 늘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했어? 파업을 해버렸잖아. 의사들이. 코로나 때 파업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 코로나는 밀려오지. 의사들은 파업한다고 이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어. 없던 일을 해줄게 한 거야. 백기를 든 거지. 정부가 오히려. 무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의사는 부족하거든. 이 얘기를 왜 하냐? 너희들도 의사 할 수 있어 이제. 의사가 특권 집단이 안 돼. 이제. 그런 사자 들어가는 게 변호사이지. 검사. 이런 사람들도 특권 집단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문제냐 그러면 검사가 되면 기소를 할 수 있잖아. 재판에 보낼 수가 있잖아. 판사가 되면 판결을 할 수 있잖아. 솔직히 말해볼까? 판사가 신이야? 판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해? 자기 감정대로 판단할 수 있다니까? 판사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희들 제자야. 너가 판사가 된 거야. 나중에 법대 나와서 로스쿨 가서 판사가 됐어. 선생님이 잡혀온 거야. 아니 재판에 온 거야. 노상방뇨하다 걸렸어. 막 침도 뱉고 길바닥에 침 뱉고 막 이랬대. 그럼 네가 판사면은 선생님, 예전에 우리 나 가르치던 선생님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뭐라고 물어봐? 침 뱉었어요? 그러면 내가 네, 침 뱉었어요. 그럼 벌금 얼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가 보니까 침 뱉은 게 아니고 저분은 그 침을 흘리는 장애가 좀 있군요. 침을 흘리는 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죄! 이럴 수 있다고! 침 흘리는 게 죄야? 침 뱉은 게 아니고 흘렸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게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들이 변호사 판사잖아. 이렇게. 야, 그럼 우리 아들 좀 빼줘. 막 빼줘 그랬다니. 그래가지고 막 어디 대학 교수들이 몇백만씩 받아도 그냥 막 살짝 봐주고 그러고 버스 기사가 그 자판기 커피 150원짜리 그 커피 있잖아. 그거 빼먹으려고 동전 그 회사 거기 있는 그 공용 동전 있잖아. 저금통 100원짜리 모아놓은 거 거기서 이제 동전 빼다가 커피를 만든 거야.
근데 얘가 이제 회사 사장이 얘가 미운 거야. 잘라버리고 싶은 거야. 얘 고소해줬잖아. 300원 썼다고. 어? 그 법적으로 맞잖아. 회사 돈이잖아 그거. 회사 돈이잖아. 근데 회사 돈이 뭐냐면 이게 거기에 바구니에 그 동전 쓰고 남은 거 거기다 막 모아놓은 거야 사람들이. 누구 돈인지 회사 돈이. 그리고 기소해가지고 걔는 직장이 잘린 거야. 그 정도로 힘들이 세잖아 검사들이. 근데 의사는 그런 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의사도 인원이 몇 명 늘었어? 2028년까지 너희들 대학 갈 때까지 몇 명 늘어나? 600명 늘어나요. 600명. 600명이 적은 거 같잖아. 600명 늘어나니까.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하니까 광주 전대, 의대, 조대의대 두 개 있잖아 광주에서. 근데 전남에도 대학을 생긴다고 해. 그게 이제 목포에 생길지 어디에 생길지 모르겠어. 전대대랑 조인해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생겨. 근데 너희들이 아마 졸업할 때 들어갈 수는 없을 거야. 그때까지 만들어지진 않을 거니까. 이제 대학 의대가 광주만 있잖아 지금. 그지? 근데 전라남도에도 의대를 만들겠다고 했어. 확정이 됐어 이번에. 전라남도에도 2028년도인지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들어진단 말이야 대학이. 그럼 이제 의대가 되는데 그 전에는 지금 광주에 있는 대학으로 치면 내년에 한 200명 늘어나. 의대생이. 응? 의대생이 200명 늘어난다니까. 그 다음에는 300명 늘어나잖아. 그럼 봐봐. 300명이 늘어나는 것을 무시하는데 의사가 300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30개 학교라고 했을 때 한 학교에 10명씩 더 의대 갈 수 있다니까. 응? 의대 가려면 10명씩 더 갈 수 있어. 그럼 봐봐. 고등학교 한 반에 몇 명이지? 220명에서 뭐 많아봐야 300명. 이 완짝이거든. 200 몇십 명. 그럼 거기에 10%가 1등급이야. 이 전교 20등 정도, 20 몇 등, 23, 4등 요 정도까지가 1등급이야. 응? 전교에서 10% 안에 들어야지. 그래야 걔네들 의대에 갈 수 있다고. 네? 근데 한 300명이 늘어나면 고등학교가 30개라고 가정하고 한 학교에 10명이니까 전교 30등까지 갈 수 있잖아. 전교 30등까지 한 학교에 10명이 늘어났으니까 기존에 20명 중에서 간다면 20명이 다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 1등급 애들이 다 광주에 있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 전교 1등에서 20등이 1등급이 우리 학교 1등급인데 고등학교 때 이 20명이 다 의대 가는 건 아니잖아. 서울로 가고 딴 데도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애도 있다고 가정하면 의대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2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공부 좀 못하잖아? 그지? 선생님 공부하기 좀 어려워. 저는 실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래? 그럼 의대 가. 의대 가. 의사 많이 뽑으니까. 옛날에 공부 잘해 어디 갔잖아. 요즘은? 저는 공부 좀 안 될까? 그래? 어디 가? 어디 갈 수 있다고. 의사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의사 힘들다면서요. 의사 힘들지. 근데 그 사람들이 누리는 권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지. 노후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을 개업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워라밸이 다르잖아. 워라밸이 달라. 사람이 뭐하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선생님은 감리 노동이잖아. 완전히 힘들잖아. 선생님 앞에서 병원 가잖아. 병원 가면 어디 아프세요? 저 목이 좀 부었는데 해보세요. 그리고 좀 부었네요. 약 3일 처방해드릴게요. 뭐 뜨뜻한 물 드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소리 하면서 약 처방을 해준다고. 왜? 의대를 나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3일분 지어드릴 테니까 드시고 따뜻한 물 술 드시 마시고요. 그러고 가. 1분도 안 걸려. 한 1분 걸릴까? 그러고 가면 나는 얼마 결제? 한 3, 4천 원 결제해. 법인부담금 3, 4천 원 결제하면 국민건강공단에서 그 병원에다가 나는 4천 원 결제하면 국민건강공단에서는 14,000원을 줘. 내가 내는 것은 3, 4천 원이냐. 의사가 3, 4천 원만 버는 게 아니야. 내가 본인부담금이 3, 4천 원이고 내가 너희들이 의료보험을 들여놨기 때문에 공단에서 한 14,000원을 보내는 거야. 거기서 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병원비는 한 2만 원 되는 거야. 네? 그냥 이렇게 진료받고 약하는 2만 원이야. 약국에 가면은 약값 낼 때 한 3, 4천 원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약국값도 약사들도 공단에서 3천 원만 내는 게 아니라 한 9천 원 이상을 줘. 약값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한 10,000원 이상 버는 거야. 그 약값으로. 너희들은 3,000원 내지만. 그러니까 의사가 한 명이 한 1분 정도 이렇게 1분 2분도 안 걸려. 2분도 안 걸리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보내고 2만 원을 버는 거야. 1시간에 2만 원도 아니고 2분에 2만 원이야. 그럼 다음부터 들어오세요. 또 들어가지. 또 2만 원 버는 거야. 다음부터 들어오세요. 또 2만 원 버는 거야. 그럼 1시간 얼마 벌겠냐? 못해도 계속 만약에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20명 들어오면 40만 원 버는 거야. 그냥 진료만 하고 체험만 하고 오전에 3시간 근무하면 120만 원 버는 거야. 점심도 2시까지 먹고 여유롭게 있다가 하루에 120만 원 버는 거야. 오후 되면 또 한 3시간 하고 120만 원 버는 거야. 네? 한 200만 원씩 300만원씩 버는 거야. 의사가. 맞지? 하세요. 치하세요. 이거 갖고. 안 그래? 너무 워라밸이 편하지 않냐?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안 하지. 토요일도 하고, 토요일은 오후까지만. 어떤 날 가면 어떤 선생님이 쉬잖아. 휴진. 선생님 화요일마다 쉬지 뭐 이러잖아. 쉬는 날 놀러 다니고. 따뜻한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는 데서 앉아가지고. 누가 와서 진상 피는 사람도 없고. 식당 가면 안 돼. 술 먹은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맛없다고 시비 걸고. 거기서 시비 걸지도 않잖아. 병원에서 누가 선생님 그러잖아. 야 오락이 다른데 의사야. 응? 의사야. 근데 시골 가기 뭐하잖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강원도에 의료원이 생겨가지고 강원도에 의료원을 하나 짓자. 나라에서 병원을 지어가지고 의사도 이렇게 써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종합병원이 되려면 응급처치 응급의료학과 의사가 있어야 돼. 응급처치하는. 그 사람이 이제 당직을 써야 돼. 밤에. 그런 사람은 당직을 쓴다고. 남들은 다 퇴근하는 저녁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사가 있어야 돼. 전문의가. 응급의사. 그래야 이제 저녁에 이제 급한 환자 오면은 일단 대충 치료해주고 또 그 이송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응급의사들이 그 응급의학과 저녁에 그 출근을 해. 저녁쯤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막 이런 식이잖아. 어떻게 보면 밤낮이 살짝 바뀐 거잖아. 그 사람 안 하려고 한다니까. 강원도에 뉴스도 나왔잖아. 강원도에서 이제 모집을 해. 의사를 모집을 하는데 의사가 안 와. 강원도에서 어떻게 얘도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안 오는 거야. 안 와. 그래가지고 월급 급여를 연봉을 이제 줄 거 아니야. 연봉을 이제 3억 안 와. 4억 연봉 4억 주고 아파트 주고 숙소에 있는 아파트 주고 응? 그 다음에 쉬는 날은 그 강원도 그 바닷가에 근처잖아. 이어가라고 보트도 보트 있잖아. 낚시 보트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준대. 그래서 왔어. 한 명이 2달하고 그만둬서 힘들다고. 서울 갈래도 서울 갈래. 이게 문제인 거야. 그게 그러잖아. 안 할랜다니까. 시골에서 누가 막 바람 불고 그런데 시골 가면 안 해. 그럼 시골 가면 병원이 있지. 섬에도 병원 있긴 하잖아. 가보면 어때? 젊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제 군의관들, 군대 대신 가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 아니면 다 할아버지 하고 있어. 할아버지 의사. 뭐 알지도 못해 이제. 뭐 어떻게 불안하니까 좀 하다가 큰 병원 가셔 이래. 시골 병원 가면 그래. 뭐 그냥 약 주고 누워 있으세요. 그러고 앞으로는 큰 병원 가서 이러고. 잘 모르니까. 전문 실력 있는 병원들이 의사들은 다 서울로 가지. 그럼 서울로 가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는 막 진료를 못 받으니까 예약이 뭐 몇 달씩 밀려 있고. 응? 이게 편중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의사 수도 늘리고 그 늘린 의사 수는 지역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게 만들고. 내가 광주에 있는 데를 갔다 그러면 광주 전남에서 10년을 있어야 돼. 그러면 교육비 다 주고 들어가는 돈 싹 대주고 대신 졸업해서 의사가 되면 10년 동안 지역에서 일단 먼저 근무를 해야 돼. 뭐 그런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의사 수도 늘려서 이제 저기 막 도서나 이런 데도 좀 보내고 뭐 그렇게 하자. 그래야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의대생이 늘려놨지. 근데 의대생은 너무 많이 늘렸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지 않아.
많지 않아. 많이 늘린 게 아니야. 뭐 광주나 이런 데는 의사가 많지. 병원도 많고 개인 병원도 많고 시골 같은 데 근데 개인 병원만 많지 큰 수술 걸리면 갈 데가 어디 있잖아. 별로 없어. 광주에서 뭐 암이라든가 뭐 큰 병 걸리잖아. 그지? 어디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런 병 안 걸려야 되지. 서울 못 가. 받아주지도 않고 큰 병 걸려. 그냥 지역에 사다가 그냥 죽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어이러니하지만 어찌됐든 의사가 300명이 늘어난다. 이건 엄청난 수야. 50% 이상을 늘렸으니까. 그러니까 교민이 의사해. 이게 좀 어렵지. 네. 공부하기 좀 힘들고 어렵지. 등수도 잘 안 나오고 그럼 의사하면 돼. 의사하자. 이게 딱 좋은 찬스야. 의사하자고. 안 그러면 이제 무슨 과 갈까 그렇게 물어보면 너희들이 나중에 졸업했을 때 유용한 거 그걸 해야 돼. 이게 시대는 변하니까. 선생님이 여학생분들 기준으로 보면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는 여학생들이 제일 여학생들 1등급이 이제 가려고 하는 데가 교육대학교였어. 교육대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교육대학교. 거기를 애들이 너무 가려고 했어. 그리고 교육대학교 즉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면 뭐 의사 남편 배우작가 초등학교 선생님 막 이랬다고. 그 정도 했다니까. 1등급들이 가 의대 갈까 초등학교 교사 할까 이랬다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인권이 교권이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안 들어봤구나. 군사부 일체는 들어봤니? 군사부 일체. 군이 임금이잖아. 사가 스승님이고 부가 아버지고. 그러니까 임금님하고 선생님하고 아버지는 하나의 어떤 동일체. 그만큼 존중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코나 존중하냐? 지금은 존중해? 학교 현장이 바닥났잖아. 왜냐면 인권이 올라가면서 교권이 완전 땅바닥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민원에 휩싸일까봐 냅두는 거야 그냥 오히려. 예전 같으면 지도를 해야 되잖아.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하는 거야 오히려. 왜? 잘못 건들면 어때? 민원 놓고 막 하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애들 보였는데 냅둬 못 붙여하고 그냥 놔두는 거야. 이게 현실이잖아. 그런 세월이 거의 한 10년 돼가 지금. 그 뒤로는 초등학교 교사를 안 하려고 그래. 초등학교 교사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등급이 어때요? 2등급, 3등급도 이제 낮춰줘. 안 가니까. 초등학교 교사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리고 학생 수도 줄고, 뭐, 안 하려고. 그 뒤로 발전된 게 뭐예요? 또. 여학생들 중에 어디 가고. 뭐 학교,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후에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한 5년 남았잖아. 5년 후에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그런 걸 생각해봐. 그런 거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형화된 직도 물론 중요해. 정형화된 직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정형화되지 않는 직, 그 남녀를 떠나가지고 20계열은 앞으로 20계열이 무궁무진한 거지.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다 짰다. 컴퓨터공학과가 망한 이유가 뭐겠어? 예전에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컴퓨터공학과를 가면 KT나 뭐 이런 데서 막 어서 오십시오 막 그랬다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컴퓨터 못 만지는 사람도 없지만 어느 정도는 다 하잖아. 다 하지만 예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고 막 어떤 소스를 만들고 할 때 뭐 이제 컴퓨터 언어를 막 공부해가지고 터보시 뭐 포트란 뭐 이런 이 컴퓨터 영어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프로그램을 막 짜.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냥 AI가 짜. 영화를 AI가 찍어 그냥 만들어버린다니까. 이미지 가지고 사진도 만들어버리고 소설도 써버려요. 소설도 유튜브 쇼츠 이런 것도 AI가 만들어버린다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아. 그냥 걔가 만들어 다. 그만큼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이 소프트웨어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컴퓨터를 뭐 한다 배울 거냐 이 말이지.
요즘은 너희들 뭐지? 그 초등학생 아니 중학생들 쓰는 거 뭐 있냐고. 판다? 그런 거 많이 쓰잖아. 수학 문제 물어보잖아. 여기다가 뭐 풀이 올려주라 하잖아. 그지? AI GPT한테 올려주라 하잖아. 그러면 뻘소리가 잘하지만 아직 이게 불안정하니까. 근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가는 건 이공계열이야. 그러니까 화학, 바이오, 인공지능, 그지?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면 나중에 내가 그 시대에는 더 낫지. 무식하게 경영하는 직업 안 한다니까. 교사하고 교사도 괜찮은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힘들다고. 예전엔 교사가 좋았다면 요즘은 힘들다고. 예전엔 공무원이 1,000대 받고 살았다고. 요즘은 아니라고. 인권이고 교권이고 다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택해야 되는데 내가 인서울이나 대학이 어디가 또 중요해. 근데 인서울을 하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지? 기본? 2등급이 안 나오잖아? 최소 2등급이야. 우리가 나중에 뭐 대학을 갈 때 결정하는 게 있는데 뭐 전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다면 뭐 3합 5 이렇게 3합 5 그러면 알겠지만 뭐 세 과목의 등급을 합해서 5등급 이내에 돼야 돼. 그게 3합 5. 어떤 학교는 뭐 2합 3 막 이런단 말이야. 이 두 과목의 등급을 합해서 3등급 이내가 돼야 돼. 그럼 1등급 1등급 아니면 1등급 2등급. 무슨 말인가지? 어떤 과는 3합 5. 그럼 3합 5면 어떻게 돼? 1, 2, 2, 1, 1, 3. 뭐 이렇게 해도 돼. 자기가 이제 시험 본 거에서 제일 잘 본 거 3개 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최소 3합 얼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인서울 하려면은 2등급 밑으로는 안 돼. 2등급 무조건 나와야 돼. 3등급 나오면 안 돼. 근데 인서울 중에서도 아주 높은 레벨 들어가잖아. 그럼 2가 뜨면 안 돼. 다 1 떠야 돼. 1도 1.0이냐 1.5냐 막 이렇게 달라지거든. 1등급에 또 몇 프로인지 1등급도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야. 아주 극초반인지 겨우 1등급인지 10% 안에 들었지만 20등인지 19등인지 18등인지 2등 3등하고 또 다르니까. 그래서 1.0이냐 뭐 이것 따라 달라지는데 2 찍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 찍으면 그런 애들은 2 찍으면 이제 휴학하고 1년 끌어. 자기가 목표한 데가 좀 심한 애들 공부를 좀 열심히 준비해. 중학교 때부터 고등수학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해. 걔네들은 말했잖아. 이제 서울보다 여기보다 더 심한 게 봉선보다 더 심한 게 서울 쪽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초4래 초4 초4 때 이제 중등과정 끝내. 초5 때부터 고등 들어가. 초4까지 끝낸다니까. 그러니까 중등부터 고등 들어가. 고등 들어가고 6학년 때 고등 한 번 더 보고 중1 보고 중2 보고 그러면 이미 고등수학 다 끝나버렸어. 2번, 3번 다 와버렸어. 이 문제점이 있냐 없냐 이런 경우도 있지. 이게 뭐 수학에 뭐 아이들의 추론력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거. 그거는 그런 것은 그냥 이론적인 얘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라면은 아니 한 번 못 넘어가고 2번 못 넘어가고 3번 못 넘어가고 4번 못 넘어가고 누가 시험을 잘 보겠냐? 똑같은 시험을 보면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4번 못 넘으면 잘 나는 거지. 한 번은 어떻게 봤든 중요하지 않잖아. 2번째 보고 3번째 보고. 우리가 지금 저 3단식 한 번 봤지? 그지? 우리 지금 한 번 봤잖아. 딴 책으로 또 볼 거 아니야. 그때는 설명보다는 자기 혼자 문제 풀 수 있다니까. 3번째 올 때는 어떻게 했어? 귀찮네. 이거 풀 줄 아는데 또 풀어야 돼. 이 정도야. 그냥 이제는 뭣도 나와? 스킬도 나와. 얘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3번째 보는 아이들은. 근데 얘는 막 이렇게 푼다. 선생님처럼 이제 풀어 나중에. 선생님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잖아. 객관식으로 다 금방 맞춰버리거든. 왜요? 너무 많이 푸니까. 똑같은 걸 3번, 4번 보니까. 너희들 선배들 또 이걸 보고, 너희 선배들 또 가냐고. 너희들 한 번 보고 가지 마. 그러니까 2번, 3번 보내면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야? 그냥 한 반에서 뭐 10명씩 의대 가고, 한 학교에서 막 20명씩 뭐 의대 가고 막 이러는데, 서울대 가고 이러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한 학교에서 막 한두 명 가면 대단하다고. 만들어진 영재. 만들어진 숙제. 이런 애들. 동선동에서 뭐 서석고 막 이렇게 막 인성고 이런 데서 막 전교 1등짜리 막 이런 애들 서울대 가. 서울대 간다고. 의대도 가고. 한 학교에 몇 명 가냐? 3명? 의대 가고. 뭐 연대 이런 데도 가니까 인서울 많이 하지. 50명, 40명씩 인서울에. 그래서 이제 24%가 2등급이야. 1등급이 10%? 그럼
그럼 전교 22명 잡고 보통 20명. 그 다음에 전교생이 200명 정도 됐을 때 24%, 48등. 20명 빼면 24명, 28명 정도. 그러니까 전교생이 전교 한 20등 안에 들면 1등급, 50등 안에 들면 2등급. 전교 50등 안에 못 들잖아?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럼 뭐 다른 대학 가야지. 지방에 있는 대학 가야지. 광주대 가거나 호대 가거나 조대 가거나 이러겠지. 전대도 못 가. 3등은 나오고. 전대 가려면 전대도 그래도 전대도 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도에 가는 데가 많아. 좀 낮은 학과는 2도로 가지만. 그러니까 공부는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결정난다. 고등학교에서 1학년 성적이 고등학교에서 또 마찬가지. 1학년 성적이 한 30%, 25, 30% 정도 되고 2학년 것도 한 30% 정도 선. 3학년 것이 3학년 성적이 한 40% 선. 이 정도. 이거 거의 비슷해. 고등학교 거의 비슷한데 고등학교 때도 3학년이 좀 높아. 고등학교. 1학년이 좀 비중이 제일 낮고 고1 때도. 학교 시험 잘 보지 않으면 이 나중에 이 비중 나중에 내가 총합 다 합했을 때 그냥 수시는 못 가는 거야. 이 수시가 몇 프로 뽑아? 엄청 많이 뽑잖아. 수능만 보고 대학을 갈 수 있어. 그게 정시. 학교 성적으로 이제 갈 수도 있지. 학교 성적하고 수능 그 최저 등급만 맞춰주면 돼. 그걸로 보는 게 이제 수시인데 수시는 현역들이 경쟁하지만 정시로 간다 그러면 재수생이나 삼수생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 그럼 재수생, 삼수생의 목적이 뭐겠어? 공부를 못해서 재수하겠어? 공부 못한 애들은 재수 잘 안 해. 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다시 하고 싶으니까 재수나 삼수를 하는 거지. 세 번째 공부하는 놈이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되지. 서울대 그냥 전대도 못 갈 애가 재수 삼수 하겠어? 목적 그러니까 재수 보는 애들은 당연히 더 정시 점수가 높겠지. 그런 애가 경쟁할 수 없잖아. 수시가 훨씬 낫지. 수시의 학교 점수가 낮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잘 가야 돼. 학교도 잘 가야지. 이왕이면 선생님 그런 얘기하지. 그냥 이왕이면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그게 좋은 거야. 그런 정보 생각해.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그 다음에 너무 멀지 않은 학교. 가까운 학교. 급식, 교복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학교, 내신 따기 좋은 학교. 너무 공부를 안 하는 학교. 저기 학교는 썩어서 얘도 공부 안 해요. 나만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걔들하고 뭔 상관이야. 그리고 거기 가면 바보들만 있어. 안 그래. 거기서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 저기 고등학교 가면 엄청 뭐 빡세게 시킨대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지. 괜히 빡세 같은 데 가가지고 시험 어렵게 내는데 뭐 가가지고 너무 난이도가 묻히면 뭐라겠어? 변별력이 떨어진다겠지. 내 점수가 묻혀. 나는 거의 풀듯 하다가 못 풀고 내 친구는 나보다 공부 훨씬 못하는 애는 처음부터 찍고 나는 거의 다 여기서 어떻게 하지 마무리하다 어떻게 하지 그러다 찍고 결국 찍는 거잖아. 교과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극상의 애들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나 실력이 묻혀. 그런 학교가 오히려 안 가야지. 그건 좀 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중3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고등수학을 몇 번,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보고 가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근데 이 동네는 신창이나 이 동네는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물론 지금도 보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중3이잖아. 중3이면은 대입수까지 이제 봐야 되거든. 근데 공수도 안 봤어요. 공수원도 안 봤어. 공수원도 안 봤는데 불안감이 없어. 왜? 주위에 있는 애들도 잘 안 보니까. 주위에 있는 애들도 안 보니까 나도 뭐 별 불안감이 없어. 근데 한 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막 6명씩 보내는 그런 학교가 있는 그 학교에서는 중학교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 봉선도 있었는데 366중 학교 들어가려고 366 시험 대비를 한다니까. 366 시험 대비를 하려면 그 6학년 때 이제 시험 보는데 고등수학 대수까지 다 공부하고 가. 그리고 시험 그런 것까지 공부하는 애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볼었다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학원 나죠. 월수금 수학, 화목토 수학, 영어, 화목토 영어. 수학은 또 2개 다녀.
중등학교 다니는 수학, 선행 다니는 학원. 토요일 날은 뭐 사회, 일요일 날은 과학. 웃기지도 않아. 과목별로 다녀 과목. 해보겠어? 근데 그런 애들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렇게 어떻게 인생이 뭐라 너무 맨날 공부하는 기계입니까? 막 이럴까잖아. 근데 주위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주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쪽 학교로 이사를 가는 거야. 공동으로 이사를 가. 왜? 아이도 옆에 했는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하는 거야. 여기서는 안 해. 안 한다니까. 근데 주위에서 고등수학하는 친구가 있긴 있을 거야 지금. 너희 반에도 알 거야. 내 친구 하던데요 이제 알 거야. 서서히 있겠지. 근데 어떤 애는 중2 때부터 했다던데요 막 이제 이런 애도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 애들은 나는 2등급 3등급 하고 있고 남 등수나 채워주고 있고. 그럼 고등학교 가서 뭔 의미가 있어? 똑같이 3년을 지났는데 중3 똑같이 보내고 고등학교 3년 똑같이 보냈는데 걔는 인서울 하고 나는 전대도 못 가고 조대 가고 있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이왕할 거면 억울하지도 않아.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이런 지역 광주 같은 이런 지역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 이 정보가 달라. 정보가 서울하고 광주는 사람 서울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가잖아. 서울하고 이런 시골하고는 정보가 달라. 여기가 무슨 도시야? 뭐 생산 도시도 아니고 소비 도시도 아니고 문화 도시도 아니고 그냥 아무 그냥 시골이야 시골. 정보란 게 없잖아. 서울 가봐. 서울 가면 그냥 글로벌이야 글로벌. 서울은 세계 정보의 중심이기도 해. 외국하고의 교류도 엄청나게 많고 어마어마한 인프라와 어마어마한 그 콘텐츠들이 많은 세상이야. 세상. 여기 광주에 뭐가 있어? 광주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시골이야 그냥.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서울로 가고 거기서 뭔가를 막 배우고 너희들 듣도 못한 직업들. 저런 직업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저 사람 구글 가서 막 일하고 뭐하고 창업하고 뭐 만들고 너희들이 쓰고 있는 앱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얘기가 좀 길었는데 좀 5분 쉬었다 하자. 우리 그 얘기 하려고 우리는 이제 3월 되면 고등수학 할 거야. 고등수학 우리 반은 알았지? 선생님하고 하는 반은 3월 되면 고등수학 할 거고 중학교 과정은 안 할 거야. 과제만 줄 거야. 알았지? 과제만 주면 너희들이 풀어오면 질문 받아주고 하는 정도. 그 선생님이 준 교재 있지? 그 교재를 할 거야. 그 교재를 할 거고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준 우리 선생님 교재 있잖아. 그거 다 풀지? 학교 시험 다 맞아. 중학교 시험만. 그거 다 풀면 학교 시험 다 맞는다니까? 아니 너희 쌤 한 번 했잖아. 요거 풀어도 지금 시험 봐도 80점 이상 나와. 중학교 시험 보면 80점 이상 나와. 80점 만이나 90점 만이나 100점 만이나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거 여기서 내가 지금 시험 봐도 지금 80점 맞아. 한 번 더 풀면 90점 맞아. 한 번 더 풀면 100점 맞아. 무슨 의미가 있냐고. 80점으로 적어봐도 90점으로 적어봐도 100점으로 적어봐도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고등수학을 빨리 봐야 된다. 원도 보고 투도 보고 대수도 보고 부지런히 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는 더 빨리 이해해야 되고 그걸로 내 대학을 결정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쪽지 시험이라도 잘 봐야지. 학교 시험은 무조건 등수 올려야지. 등수 낮으면 끝이야 그냥 거기서. 중학교 때는 2등 하든 5등 하든 10등 하든 무슨 상관이야. 고등학교는 아무 지장 없지.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그 포커스를 거기에 잘 맞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얘기가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현실감 있게 들으려면 주위에 지금 고등학생 된 그 형들이나 누나들, 오빠들 있잖아. 사촌 오빠들이 있고 그러면 물어봐. 그래서 중학교 때 선행 어디까지 하고 고등학교 갔는데 어쩌느냐 이런 거 물어보라고. 현실감이 있어야 돼. 기껏해야 우리 지금 1학기 배우는데 몇 단원 배웠어? 제곱근, 인수분해, 2차 함수, 2차 방식 4단원 배웠잖아. 이게 1학기 내내 보는 시험이잖아. 1학기 중간고사 2단원, 기말고사 2단원 이렇게 보잖아. 고등학교 가면 다음식 얘기했어. 인수분해, 고1 때 보는 거. 항등식, 나머지 정리, 복소수, 2차 방식,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식, 부등식. 이게 중간고사. 지금 이게 중간고사야. 9단원 중간고사라고. 그게 기말도 아니고 선생님 두 분이서 1단 나간 선생님, 4단 나간 선생님 이렇게 나가고
쭉 나가. 알아 배웠죠? 뭐뻥 바보 돼갖고 막 20점 맞고 시험 볼 때 20점 맞아. 20점 30점 반평균 한 40점 주고 70점 넘으면 1등 나오고 그래. 근데 그런 와중에 100점 맞는 놈도 있다고. 왜? 3번 4번 봐가지고 3번 4번 보니까 3월달에 뭐하고 있어? 루트 8이 맨 루트 몇이지? 이러고 있는데 처음 본 놈들은 2번 3번 본 놈은 바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어? 그 차이가 엄청난 거지. 그것 때문에 2번 3번 보고 시험 고등학교 가는 거야. 좀 생각을 이제 심하게 해야 돼. 심하게. 오늘 셋도 합시다. 끝났어.